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메이드 위믹스의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코인 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위메이드 위믹스의 가격 하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고, 거버넌스 파트너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위메이드 위믹스에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어떠한 거시적인 문제들이 이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어떠한 금리 인상 이야기, 그리고 물가 상승 이야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등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 위믹스의 가격 하락은 다른 게임주, 다른 코인보다 굉장히 그 하락폭이 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위메이드의 주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게임주 자체가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올해부터 지난달까지의 이 낙폭을 체크해보게 되니까 펄어비스는 마이너스 49%, 크래프톤 마이너스 45, NC 마이너스 36, 갓겜 마이너스 35, 마지막으로 컴투스까지 마이너스 39% 내리면서 이 게임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위메이드는 다른 애들보다 그 낙폭이 더 커서 무려 마이너스 57%까지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위메이드의 낙폭은 다른 애들보다 더 커서 우리 투자자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 일주일간 가장 많이 하락한 코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위믹스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자, 그리고 지난 일주일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 지난 3개월을 보았을 때도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업비트에 상장이 되었죠. 빗썸 기준으로 봤을 때 낙폭은 더욱 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위메이드 위믹스가 끝이냐? 저는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메이드 위믹스가 여전히 플랫폼의 선두적인 자리에 있고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서 그 가능성을 시장에 보여내면은 또다시 주가의 상승, 코인값의 상승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어쩌면은 우리 투자자들보다 더 그들이 급하고 모든 것을 걸고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기업의 입장인 것이고, 홀더들은 이 위메이드란 기업의 내부 속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믹스의 막연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은, 오늘날에 이러한 가격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막연한 가능성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홀더들이 떠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위메이드 위믹스의 발목을 잡을 안티로 돌아서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의 이 위메이드 위믹스 가격 하락을 타개할 만한 어떠한 방안책이 위메이드 측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클레바도 그렇고 위메이드도 그렇고 위믹스도 그렇고 뭔가 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바꿔줄 만한 소식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가 그렇게 돈이 없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은, 위메이드가 이번에 벌어들인 돈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좀 좋은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거버넌스 파트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도 녹방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거버넌스 얘들이 이자를 팔았는지 팔지 않았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이 얘들이 위믹스 거버넌스로 들어온 것 자체가 위믹스의 전망을 좋게 보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위믹스를 팔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에 이 이자 물량까지 락업을 둬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기업이 위믹스의 거버넌스로 들어오려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위믹스의 거버넌스로 들어오려면 위믹스를 의무적으로 스테이킹 해야 됩니다. 이 의무적으로 이미 스테이킹하는 집단이 거버넌스 파트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의 가격 변동, 가격 하락이 나타나게 돼도 의무적으로 위믹스를 계속 스테이킹하고 있는 애들이 거버넌스 파트너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한 제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은 이 제약을 이미 안고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오늘날에 이자로 받아들이는 거는 얘들이 스테이킹을 한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자에 대해서 또 제약을 두라고 말한다라면은 어떤 거버넌스가 위믹스에 들어오려 할까요? 더 많은 거버넌스가 들어와서 노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서 더 큰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데 거버넌스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두게 된다라면은 어떠한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겠냐고요. 위믹스 거버넌스 파트너는 우리 돈을 뺏어가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위믹스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처럼 공감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고래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 파트너들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거버넌스 파트너들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위믹스의 가능성을 보여내야 되는 뭐 그런 일들도 필요하겠지만은 좀 쓸데없는 이러한 제약을 없애야지 더 많은 거버넌스가 들어오게 되겠죠. 얘들이 천 몇백만 개씩 위믹스를 사서 의무적으로 스테이킹을 하는 게 개인이 천 몇백만 개씩 사서 스테이킹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롭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파트너들은 좀 이름 있는 애들이 들어오죠. 얘들이 거버넌스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보증수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 파트너에 대해서 이자 물량까지 제약을 둬야 된다는 것은 거버넌스 파트너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랑 다를 바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버넌스 파트너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에 대한 대가로 425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뭐 옛날부터 투자를 잘하기도 유명했는데 뭐 오늘날에도 뭐 투자 수익을 좀 많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위메이드의 자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위메이드는 작년에 비덴트에 8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죠. 즉 위메이드가 빗썸이라는 거래소에 간접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의 빗썸이 영업이익만 1조에 육박하는 유니콘 중에 유니콘 기업, 대기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이 비덴트에 투자한 것으로도 좀 재미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를 처분하고 이제 지급받은 그런 돈, 그리고 비덴트에 투자해서 이 재미를 본 투자 수익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위믹스 플랫폼을 키워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자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늘 이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지금 위메이드 위믹스의 로드맵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은데 제일 문제는 실행에 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뭐 업계가 굉장히 뭐 힘든 건 알아요. 인력 난도 굉장히 심하고 블록체인 전문가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연봉에 따블을 줘야 될 정도래요. 기존의 연봉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인력이 없다라는 거겠습니까? 지금 뭐 블록체인이라는 게 굉장히 핫한 테마이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일하는 속도에도 탄력 붙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위메이드가 이러한 투자 수익을 또 기반으로 지금의 지배적인 플랫폼을 좀 더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고, 위메이드 입장에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빼놓으면은 답이 없거든요. 위믹스를 빼놓은 위메이드는 정말 매력 없는 게임 개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잘 알고 있고 올해가 정말 위메이드의 마지막 기회란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정말 뭐 이러한 부침이 있지만은 위메이드 입장에서도 사활을 건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증명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증명해 나가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 홀더들을 위한 일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홀더들은 돌아서면 바로 안티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홀더였던 안티들은 위믹스에 대한 이해도도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욕을 할 때 좀 체계적으로 욕을 한다라는 말이죠. 저도 이제 욕할 거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좀 잘 해내면 좋겠네요. 홀더들 투심을 잘 잡아주시길 정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락업 스테이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락업 스테이킹은 지난 1월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지난 GDC의 장형국 대표가 4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 일자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조만간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락업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6개월, 12개월 락업 기간을 적용한 스테이킹이 있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스테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분은 또 장투하는 목적으로 1년짜리 락업에 넣어놓고 그 1년이 좀 긴 것 같다, 내가 돈 나갈 때가 많다 하는 분들은 뭐 6개월을 하셔도 되겠고, 뭐 6개월도 길다 하는 분들은 뭐 단일 스테이킹을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락업 스테이킹 도입을 통해서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홀더들이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장투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락업 스테이킹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위믹스 유동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는데, 뭐 이걸 대략 설명드리자면은, 위믹스를 시장에 팔았잖아요. 위믹스를 유동화 했잖아요, 작년에 해외에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위믹스를 바로 판 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이제 현금으로 처분을 했다라고 하죠. 한마디로 위믹스를 비트로,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그 이더리움을 다시 현금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는가 이유를 보자면은, 현재 법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원화 출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유동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 유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위믹스를 단순히 뭐 해외 시장에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믹스를 주면서 이제 뭐 어떤 게임 개발사들을 좀 들여오고 위믹스를 주면서 무언가 또 투자를 단행하는 뭐 이러한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형국 대표도 언급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믹스를 단순히 매각하는 사례는 좀 드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드문 사례가 일어나는 경우는 정말로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해야 될 때 그렇게 일을 한다라고 했으니, 과연 어떠한 기업을 살 때 그렇게 유동화를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욕을 할지 욕을 하지 않을지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대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믹스 위메이드의 낙폭이 굉장히 큰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메이드가 좀 나서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고, 말로만 홀더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거버넌스 파트너에 대해서 제 생각을 또 말씀드렸고, 위메이드의 투자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위믹스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이고, 위믹스 락업 스테이킹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그래도 투자하는데 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믹스 유동화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유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방식대로 단순히 시장에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믹스를 주면서 그들을 위믹스 플랫폼에 도움이 될 파트너로 들여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믹스를 그렇게 주면은 그들도 홀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게임 개발사들이나 파트너들도 위믹스의 홀더가 된다라면은 위믹스 플랫폼은 더욱더 괜찮은 플랫폼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동화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고였습니다. 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송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